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뉴스 브리퍼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예, 총선 뒤에 지금 전국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참패 책임 논란 그 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2대 총선 192석의 거야 108석의 소여 국회 지형이 만들어진 참패 후 폭풍이 일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정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어제 총선 결과가 확정되고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총선 패배의 원인을 복귀하며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총선 참패 수습하려는 움직임 그 시작은 인적 쇄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성태윤 정책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대통령실의 고위직들 모두 사의 표명했는데요. 당정대 수뇌부가 동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또 이번 총선을 전면에서 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은 상태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릴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할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당분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다음 주에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할 거다.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정쇄신 내용도 함께 전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정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육, 연금, 노동, 의료개혁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는 그 자체를 다시 설정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도 검토한다. 그런 얘기 했던데요. 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일방소통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4.10 총선 참패 원인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일방소통, 수직적 리더십, 이미지에 갇힌 국정 스타일에 대한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난국의 타깃책으로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합친 범야권이 의석 187석을 확보했죠.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입법이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 앞으로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갈지도 주목되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단둘이 마주한 적이 없죠. 야권과 관계 설정이 중요해진 만큼 이 불통, 수직적 리더십 이런 국정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동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총선에 압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아, 백승아 공동대표 등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참배 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참배 후에는 고 김문기,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에도 대장동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었죠. 이때는 약 11분 동안 정권 심판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오늘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오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예, 참배하고 나서 바로 또 재판에 나간 거군요. 자, 총선 지금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정 갈등 이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관련해서 뭐 의사협회 또 정부 얘기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의료계 현재까지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이나 정부가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공통된 입장에 대해 아직 아무런 말 없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관련 입장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는 그대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브리핑 코너 시간에 의료계의 단일화된 목소리는커녕 의사협회 비대위와 임현택 차기 회장 간의 갈등으로 내분이 일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 주 예고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전공의 단체는 총선 이후에도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고요. 정부 입장도 짚어드릴게요. 예. 대화를 이끌어낼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총사퇴하면서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준비 모두 마쳤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일단 정지 절차를 중단했다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의정 갈등, 사태 해결 기미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을 통해 짤막하게 남긴 입장에서 국정쇄신 언급한 바 있죠. 고수해 오던 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일부 있는데요.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미룬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곧 집행하면서 더 세게 추진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전에 속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발표했는데 또 동결했죠? 동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로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10회 연속 동결이거든요. 예. 한은은 작년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년 2개월 넘게 현 수준 3.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직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다가는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물가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한은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게 이어져 오다 보니 민간 소비가 침체에 내수 회복세가 부진한 점을 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의 불안정한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거죠. 예. 한은이 제시하는 물가 목표치가 2%거든요. 그런데 최근 물가 지표 살펴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1%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2.8%로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3%대로 올라왔다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의 금리 상황 보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올 하반기로 늦춰진 것도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로서는 환율 변동성과 또 자본 유출 우려로 한미 간 금리 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금리 인하 얘기 계속 하셨는데 혹시 금리 인하할 거다 뭐 그런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금리 인하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고물가 시기 마지막 국면 물가 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 구간인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낮췄다간 물가 안정기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시장은 미국은 6월에 인하할 거고 한국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조금 다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과 한국 모두 하반기에나 금리를 낮출 거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만 물가가 불안해서 올 7월에나 기준금리를 낮출 거고 한국은 4분기에 한 차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남녀 4사람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자, 이거 지금 어떤 사건인가요? 네,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여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호텔에 출동했고 예.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간 사이 이 남성 2명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21층 객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남성 2명은 숨졌고요. 예. 이 남성들이 묵던 객실에 가보니 20대 여성 2명이 양손이 묶인 채로 숨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흉기 2개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경찰은 이 남성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여성들의 사인이 목졸림이라는 1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예. 이 남성 2명은 친구 사이고 여성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밝혀줄 이 여자들의 휴대전화가 지금 사라졌다고 해요.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